청량리역입니다. 아침 6시 27분 열차를 탑니다. 기차를 타자마자 이미 여행의 시작이죠. 2시간이 채 안 걸립니다. 자, 8시 15분에 영주역에 도착했습니다. 영주역 아주 큽니다. 영주역은 철도 십자로의 정점에 위치해서 교통 요충지죠. 역사에 태극당이 있습니다. 이거 원래 시내에 있는 데 가서 하려고 그랬는데, 태극당은 1980년 백년가게 카스테라 인절미 구입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본점가에서 살려고 그랬는데 맛이 똑같아요? 거기서 만들어서 이거. 그래요? 네. 이거 하나 사서 가자. 네. 여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년 가게네. 와, 야 이거 봐, 일로 와봐. 배울림 기둥이야. 통나무도 아니고 이게 통나무인가? 엄마 그 부석사 무량수중의 배울림 기둥, 이게 볼록 나온 거를 통나무인가 봐 이거. 역에다가 이걸 해놨네. 와, 와, 역 진짜 영주역 멋있다. 대박인데? 영주역 한번 단독으로 한번 좀 네. 소개해 주세요. 2024년 준공한 영주역의 모습인데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부석사와 선비정신의 상징인 소수서원의 건축 요소를 반영했습니다. 정말 멋있죠. 짜잔. 영주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저희 3명 뭉쳤습니다. 영주는요, 사실은 그 소백산의 기대요. 선비의 고장. 지금은 이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도시라고 하지만, 엄마가 내리자마자 뭐라 그랬지?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에 왜 인구가 감소해 했잖아요. 여기는 선비의 문화가 싹트고 지속되어 있던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와서 그걸 좀 배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비처럼 인사 한번 해볼게요. 하하.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나? 그건 시집 갈 때. 시집 갈 때입니다. 오늘은 선비의 정신을 배워보러 영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격조 높게 외쳐볼게요. 영주로 갑니다. 고고고. 가시죠. 갑시다. 와, 잘한다. 오늘의 코스입니다. 영주역에서 렌트카를 빌려 선비정신이 가득한 소수서원과 유네스코가 인정한 부석사를 둘러보고 시간이 멈춘 무선마을로 갔어요. 맛있는 한우로 마무리했습니다. 영주 선비여행 정보도 참고하세요. 뭐랄까 반듯하고 정갈한 느낌입니다. 네. 자, 저희는 렌트카 찾으러 가겠습니다. 의 영자가 내 영어 영자 이름이 들어갔다고. 영주의 영자가 우리 엄마 인영에 들어가는 영자랍니다. 영어 영자. 영화 영자. 영화를 누리는. 그렇지. 영화를 누리셨어요? 맨날 노리고 있어요. 건너갑니다. 영주역 바로 앞에 주차장에 렌트카 있습니다. 쏘카 빌렸어요. 4시까지 빌렸습니다. 지금 출발했고요. 8시 50분 정도에 출발했는데 9시 15분 정도 도착한다고 합니다. 일단은 아침밥을 먹으러 가고 있고요. 거기가 바로 소수서원이거든요. 소수서원 보고 그 멋있는 부석사까지 본 다음에 오후 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어머니 각오 한번. 엄마? 자꾸 엄마한테 말을 시켜. 아니, 엄마 지금 영주 도시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서.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아. 어때, 엄마? 남편 생각나서 그래요. 순응한 씨 동네라서요. 아버지의 우리의 그 뿌리 동네로 온 거라서. 네. 좋습니다.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정말 차분하고 무리가 없는 동네. 네네. 운전 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오늘 하루. 네. 요거 표지판 예쁜 거 봐. 와, 운전이 진짜 편합니다. 차도 없고. 차가 진짜 이렇게 없었어요. 와, 꽃이 너무 예쁘다. 예쁘다. 아름다운 꽃이 가득한 복숭아 과수원입니다. 소백산 아래 일교차가 커서 맛과 향이 뛰어나다는데 특히 소수서원이 있는 이곳 순흥면 쪽이 유명하다고 하네요. 자, 밥 먹으러 왔습니다. 순흥 선비 묵집. 태평초 2개, 묵밥 하나, 전병 하나 갑니다. 메밀 전병준. 한상 차림 완성입니다. 자, 요건 메밀 묵밥이고요. 요게 태평추.
이게 왜 태평초예요? 태평초네? 많은 설이 있지만 단종보기를 꾀하다 실패한 금성대군과 선비들이 태평성대를 빌며 먹던 음식이라는 얘기가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메밀묵밥의 모습인데요. 담백하고 부드러운 식감으로 영주에서 사랑받는 향토 음식입니다. 메밀묵에다가 약간 이제 무생채. 메밀묵은 도토리묵과 전혀 다릅니다. 점성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고요. 이거는 뭐 내 요즘 입맛이랑은 진짜 거리가 멀다. 그냥 건강하고 슴슴한 맛. 그럼 단도 맞아. 이런 게 제맛인 거지. 그렇지. 메밀묵은 열을 가하면 물러지기 때문에 태평초는 한번 우르르 끓여서 바로 먹습니다. 진짜 많다. 이거 2인분인데. 와. 좀 봐라. 메밀묵 원 없이 먹고 갑니다 오늘. 김치랑. 돼지고기 김치국에 메밀묵 넣은 것 같은 맛. 메밀묵인데요. 아까 묵밥보다 훨씬 부드럽습니다. 내가 먹어봤던 태평초집이랑 좀 또 다른 맛. 좀 더 순둥순둥한 맛이에요. 잘 먹고 나와서 여기서 또 아까 샀던 거 디저트로 먹겠습니다. 이게 지금 카스테라 인절미. 영주에 아주 유명한 빵이래. 떡인가? 빵인가? 이게 지금 몇십 개가 들어있다는데 일단 하나로 보입니다. 우와. 우와. 뭐야? 우와. 어떻게 된 거야? 오 이렇게 생겼네. 우와. 이게 진짜 떡이네. 자, 인절미야 인절미. 이게 카스테라 인절미. 대박. 인절미 반 카스테라 반이야. 진짜로? 완전 몰랑몰랑 있는 너무 몰랑몰랑한 인절미 겉에 카스테라 가루가 붙어 있어. 엄마 못 참고 이거 그냥. 먹어보겠어. 엄마 바로. 와. 마지막은 카스테라로 마무리된다. 얘가 인절미인지 카스테라인지 모르겠어. 이도저도 아니라고 볼 사람도 있는데 나는 맛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안 달아서 좋아. 기대를 많이 하고 먹으면 괜찮아. 아. 무슨 말인지 알겠다. 떡인데 카스테라 맛이 나는 떡이네. 인절미는 커피 생각이 안 나는데 이건 커피랑도 어울릴 수 있는. 헐. 그치. 그러니까 진짜 퓨전입니다. 놀랐습니다 진짜. 아 그렇습니다. 생각도 못한 맛입니다. 네. 여기 지금 소수서원 도착을 했고요. 유네스코입니다. 한국의 서원 자체가 유네스코예요 지금. 한국에 9개의 서원이 있는데 요 밑에 보시면 이 서원들이 다 유네스코. 자 여기서 입장권을 냅니다. 성노. 경로 한 명. 몇 년생이세요? 47년생. 그럼 두 분은 주소가 어디실까요? 서울이. 주자가 들어가면은 50% 감면이야. 광주, 양주, 여주, 파주, 청주, 충주, 공주, 전주, 나주, 경주, 상주, 진주, 원주, 제주까지. 아. 함께 관람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2,000원씩 냈고요. 저희 어머니는 면제. 역시 야 이런 곳에는 소나무가 다릅니다. 너무 멋있어. 호위무사 같아 완전. 와 격 있다. 아니 소수서원에 지금 도착을 했는데요. 들어오자마자 지금 소나무가 예사롭지 않아서 진짜 이게 멋있다. 딱 그리고 뭔가 지적인 느낌 들지 않아? 지적이네. 이번 영주 여행 오랜만에 저희 셋이 뭉쳤는데요. 저희 셋의 공통점이 있습니다요. 아, 뭐냐? 공통점. 한번 보여주세요. 짠. 정말. 짜잔. 자. 제게 제일 예쁘죠? 정말 편하기로 유명한 신발 르무통과 함께 합니다. 그냥 운동화처럼 생겼는데 그냥 편한 거에 그냥 끝판왕. 안 신을 것 같아 나는. 안 신은 것 같죠. 아니 우리 엄마가 르무통 신고 싶다고 나한테 며칠 전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르무통 협업이 지금 제안이 들어와서 엄마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거 운명인가? 네. 진짜 엄청 가볍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슨 상상하시든 그 이상으로 가볍고요. 신고 다니다 보니까 이거 안 신고 있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게 무슨 특허받은 울 원단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그런지 네. 신는 날 순간부터 쭉 신고 있던 신발처럼 굉장히 편안하더라고요. 이 길들여지는 시간조차 좀 필요가 없어서 상당히 신기했습니다요. 가족 여행, 뭐 효도 여행에 딱인 우리 인증샷 한번 찍어볼까나? 자, 저희가 깔 맞춤 아니 신발 맞춤을 하고 왔습니다. 찰칵? 인증샷 찰칵. 깔 맞춤 아니라 신발 맞춤 하고 잘 다녀 보겠습니다. 고고고. 자, 읽어주세요. 지도문. 저 지자가 내 지자다? 안수지 할 때 지자가 저 뜻이야.
오늘 집안잔치 하는 것 같은데. 수능아시 집안잔치 내가 뭐. 안수지까지. 백운동. 여기는 옛날 이름 백운동이라고 써 있고 저 안에는 소수서원이야. 안에는 그 이후에 이제 명종이 하사한 이름 소수서원이라고 써 있고 저 숫자 있잖아요. 소숫자 닦을수가 또 제 이름입니다. 제가 닦을수의 뜻이거든요. 이번 여행 아무래도 집안 어떤 잔치 같은 느낌인데. 안수지 특집입니다. 제 이름이 오늘 여기 다 그래서 나옵니다. 네가 공부 좀 했나 보다. 네. 여기가 수능 안시의 닦을수 뜻이면 내 모든 게 다 있는 그렇죠. 나의 고향 같은 오늘 곳이었습니다. 집안잔치입니다 지금. 어쩐지 내가 자꾸 책이 보고 싶더라고요. 소수서원은 명종으로부터 어필 현판을 하사받으며 나라의 공인을 받은 최초의 사학기관인데요. 1542년 풍기군수 주세붕이 유학자 안양을 제사하기 위해 사당을 세웠다가 이듬해 서원을 지었습니다. 소수서원에서 한번 외쳐봅니다. 인증샷 하나 둘 셋. 인증샷 찰칵. 하나 둘 셋. 소수서원에서 찰칵. 2019년 한국의 서원이라는 이름으로 전국 9개 서원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어요. 여기가 영정각인데요. 주자부터 시작되는 거죠. 성리학 주자. 진짜? 네. 그 옆에가 바로 우리 조상님 안향. 문성공 안향. 너 닮은 것 같아. 나랑? 똑같이 생겼네. 칭찬이야? 동글동글하잖아. 서원 안에 영정각이 있는 것 자체가 특이한 일인데 국보인 안양의 조상 등 보물급 영정을 소장하고 있어 1975년 특별히 지어진 건물입니다. 서원 옆 죽해천을 건너갑니다. 야 여기 이게 진짜 멋있다. 명당 자리입니다. 하하. 또 공부하다가 선비들이 또 여기 와서 또 쉬고 하하. 강물 소리를 들으면서 뚱뚜둥뚱뚱. 만나면 여복이나 좋은 친구일세. 죽해천 너머 이 멋진 정자는 퇴계 이황이 풍기군수로 있을 당시 만든 취한대입니다. 당시 소수서원 유생들이 시를 짓고 학문을 토론하던 곳인데요. 그 옆에는 선비의 덕목을 나타내는 글자인 경자를 붉은 글씨로 새긴 바위가 있습니다. 경은 서원을 창건한 주세붕이, 백운동은 이황이 썼다고 하네요. 다음 목적지는 부석사입니다. 12.8, 한 15분 걸린대요. 부석산은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문들을 지나고요. 부석사의 그다음은 계단을 오르면서 문을 하나씩 통과하는 것 자체가 속세에서 불국토로 점차 나아가는 여정을 몸으로 체험하게 한 설계라고 합니다. 계단이 쫙 있습니다. 천천히 한 칸 한 칸 무량수전을 향해서 등산에 가깝습니다. 버려야 될 죄가 이렇게 많아. 한 걸음 한 걸음. 저를 산에다 지었구나. 이게 고개를 넘듯이 하나 올라가면 또 뭐 하나가 보이고. 와, 사찰의 중문에 해당하는 범종루가 보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쫙 나옵니다. 범종루 오른편 선열당부터 왼편에 있는 통일신라 시대 석탑을 둘러보고요. 다시 올라갑니다. 와, 이게 멋있다. 특별히 가로가 아닌 세로로 길게 놓인 사찰의 진입 중심축에 위치한 범종루를 지나야만 안양루로 갈 수 있습니다. 얘가 아까 그 역전의 달인가? 아닙니다. 아직 좀 더 가야 됩니다. 무량수전 가려면은. 네. 저기 아닌데. 안양문을 지나야 된다고 하거든. 그럼 무량수전 나오는 거. 멋있다. 세상에. 이 문을 만나네요. 드디어 마지막 문 안양문을 만납니다. 안수지할 때 안짜입니다. 내가 드디어 만난다. 드디어 만나. 안양이란 극락세계의 다른 이름인데요. 극락세계에 이르는 입구를 상징하는 안양문을 지나면 극락인 무량수전을 만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계단을 올라서는 순간 극락에 도착한다는 의미예요. 이게 수전인데. 국보야. 무량수전. 베를린 기도. 대박이지.
아까 그거라고 저 기둥 자체가 이렇게 볼록 나왔고, 자연스러운 그 기와의 이 라인이 대박이다. 계단을 하나씩 오르다 안양루를 지나면 갑자기 시야가 열리고 국보인 무량수전을 만나게 됩니다. 고려시대에 지어진 이 건물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 중 하나인데요. 무량수란 무한한 수명, 끝없는 생명을 뜻합니다. 현판은 1461년 2차 홍건적의 침공 당시 이곳까지 몽진한 공민왕이 남긴 글씨입니다. 무량수전의 상징은 뭐니 해도 배을림 기둥인데요. 중간이 굵고 밑이나 위로 가면서 점차 가늘어지는 기둥입니다. 단순히 예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착시를 계산하고 구조적 하중까지 고려한 고도의 설계라네요. 무량수전으로 쭉. 무량수전 내부에는 걸어 국보인 올라가면 영주 부석사 소조 열애 좌상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법당과 불상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도록 배치되지만 이곳 불상은 동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석탑 봐. 보물인 영주 부석사 3층 석탑입니다. 엄청나다. 딱 봐도 오래돼 보인다. 막 깨지잖아. 근데도 위험 있지. 와. 이 석탑은 법당의 앞이 아니라 동쪽에 세워져 있어서 눈길을 끕니다. 석탑을 보고 뒤를 돌아보면 자, 명당이다. 와, 소백산맥. 3층 석탑이 있는 언덕 위에서 바라보는 모습. 아기자기한 부석사 건물과 겹겹이 펼쳐진 소백산맥의 능선이 한 프레임에 담기는 귀한 장면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부석사는 신라 문무왕 16년 해동 화엄종의 종조인 의상대사가 왕명으로 창건한 화엄종의 수사찰입니다. 또 이곳에 서면 무량수전 지붕곡선의 아름다움이 확실히 눈에 들어오는데요. 누군가 이 건물 앞에서 더하고 뺄 것 하나 없는 완벽함이라고 했다는데 나도 모르게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부석사와 소백산 능선. 하나, 둘, 셋. 인증샷 찰칵. 오르막을 쭉 올라갑니다. 도착했습니다. 5분 정도 걸어 올라가면 국보인 조사당 건물이 나오는데요. 그 앞에 선비화가 있습니다. 의상대사가 자신의 지팡이를 이 자리에 꽂은 뒤에 뿌리를 내려 지금의 모습이 됐다고 합니다. 영주 부석사 조사당은 고려시대 건축물로 의상대사의 초상을 모시고 있으며 1962년에 국보로 지정됐습니다. 소박한 건물이더라고요. 내려오는 길에 만난 3층 석탑과 함께한 부석사의 풍경입니다. 이게 부석입니다. 공중에 떠 있죠. 떠 있는 돌이라는 부석. 부석사의 이름이 여기서 비롯됐습니다. 부석의 가장 신비로운 특징은 바위 아래와 땅 사이에 틈이 있다는 건데요. 안에 진짜 빈틈이 많네. 규모가 엄청 큽니다. 의상대사를 사랑했던 여인 선묘의 사연이 깃들어 있어서 더욱 의미심장하게 보이는 바위였어요. 야, 향기도 있는 것 같고 기가 막히다. 와, 여기 라일락 향기야. 아 라일락 향기구나. 라일락 향기 너무 좋은데? 라일락 향기지. 야, 소백산 자락과 눈을 맞춰 보세요. 얘는 백일홍이야. 아, 아직 일르지 나오기가. 저 능선이 정말 예쁘지? 진짜 예쁘지? 기가 막히네. 기가 막히다. 입지가. 와, 괜히 천년을 가지. 그치. 자리가 좋아서. 여기서 보이는 풍경이 기가 막힙니다. 극락세계의 다른 이름이라는 안양루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의상대사가 왜 이 자리에 부석사를 지었는지 몸소 느껴지는 풍경이었어요.
자, 다음은 무선마을 외나무다리로 갑니다. 40km고요. 앞으로 2시 20분 도착, 한 50분 걸립니다. 무선마을 외나무다리 찍고 오시면은 주차 저기다 하고요. 여기로 이렇게 내려가면 외나무다리가 보이죠? 무선마을은 이 시그니처가 이 마을 자체도 정말 예쁘고 옛날 그대로 살아있는 마을도 예쁘지만 이 외나무다리가 이게 옛날에 정말 썼던 거거든. 어머니, 외나무다리 건널 자신 있어요? 모르겠어요. 원수가 지금 몇 명쯤 됩니까?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까, 진짜로? 네. 아, 가다가 만나면 원수예요. 싸워야죠. 네, 가시죠. 엄마 무서워서 못 가는 거 아니야? 무서워, 엄마? 너 먼저 가라. 나도 좀 무섭다. 오! 잠깐만. 진짜 외나무다리네? 아, 물 봐. 하. 엄마, 몰라 무서워. 무서워. 잠깐 일로 와. 쉬세요. 여기가 이제 비껴다리가 이렇게 있어. 결국 엄마는 준이 손잡고 의외로 좀 무섭습니다. 준이 모시고 먼저 건너게 해드렸어요. 물 위에 떠 있는 섬을 뜻하는 무선마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외나무 다리를 건너야 합니다. 내송천이 모래를 쌓고 쌓아 만든 넓은 백사장 위로 나무 한 줄기로 보이는 다리를 건너는 특별한 경험부터 무선마을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 다리를 따라서 쭉 가면 완전 타임머신이거든. 저 마을도 시간이 멈춘 마을이라. 무선마을은 삼면이 내성천 줄기에 안겨 있고 뒤로는 태백산 끝자락과 이어집니다. 실제로 물 위에 떠 있는 건 아니지만 영락없는 섬의 모습인데요. 40여 채의 고택 중 30여 채가 조선 후기의 사대부 가옥이며 역사가 100년이 넘는 가옥이 16채나 남아있다고 합니다. 마을 전체가 2013년 국가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을 만큼 특별한 곳이에요. 다리를 건넜습니다. 이렇게 가면 무선마을 입장합니다. 신기하지? 민속촌이 아니라 진짜 마을이야. 초가집에서도 사는 거야. 옛날 그대로를 그냥 사는 거야 여기. 오호. 이게 초가집 관리가 되게 힘든데 와. 계속 이거 갈아주면서 사시는 거야? 주기적으로. 이제 초가집 밑에 참새집이 있어. 난 구더기도 봤던 것 같아. 그 밑에. 초가 이렇게 건너쪽에 구더기 해서 약하잖아. 간 환자들. 기와집도 있고. 1666년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한 무선마을. 3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조선이 끝나고 일제가 왔고 해방이 됐고 전쟁이 났고 도시가 생겼지만 이곳의 집들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허물어지지 않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마당이랑 텃밭까지 합하면은 진짜 크다. 그죠 엄마? 땅이. 100평 넘는 집이야. 어휴 예뻐라. 예뻐라. 담이 이렇게 낮으면 이게 도둑은 못 잡는 거잖아. 저 대문도 없는데 저리 들어가지. 아, 대문도 없네. 저리 들어가지. 이쁜 담은 할 수는 없지. 그냥 얘는 미각적으로. 당연하지. 멋쟁이 집이지 이 집이. 멋쟁이 집. 아 진짜 좋다. 야. 예쁜 치마를 두르고 있는 것 같잖아. 담이. 이리 오너라. 좋지 엄마. 옛날 생각나요? 네. 엄마가 살았던 시대보다도 더 옛날 아, 그치. 집들이지 않아? 엄마도 조선시대는 아니지. 엄마도 초가집을 본 적은 없잖아요. 우리 대문은 있었지. 여긴 어딥니까? 무선마을. 영주로 놀러 오세요. 하나 둘 셋. 인증샷 찰칵. 오늘 여행을 마쳤습니다. 선비의 고장 영주 어떠셨습니까 어머니? 전 오랜만에 진짜 여행을 한 것 같았어요. 지방 소도시의 매력에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 우리 어렸을 때 이랬거든. 한가하고 한적하고 그런 곳에 다시 온 것 같아서 좋았고. 남편의 그 네. 조상들이 계신 고장에 와서 좋았다 네, 이런 네. 말씀이십니다. 네. 우리 쭈니는? 아, 저도
안수지의 뿌리를 알게 돼서 더없이 기쁘고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저희는 여행을 마치지 않고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했습니다. 안녕. 맞습니다. 자, 오늘 한우 먹습니다. 영주 한우 유명하죠? 일단 등심을 먹겠습니다. 나 영주 한우. 스테이크 두께로 나오더라고요. 아름답습니다. 엄청 잘 구웠다. 우와. 자, 언니. 찍어서 여기 보여주시고요. 엄청 잘 구웠습니다. 입으로 들어갑니다. 정말 미디엄 지금 레어로 구워주신 고기 소스 찍어서 입안으로 직행합니다. 오늘 행복했습니다. 한우 먹을 때마다 난 이런 생각 들어, 엄마. 돈을 좀 한번 벌고 싶다. 꽃갈비살. 약간 와규 느낌입니다. 그냥 눈이 내립니다. 네. 아빠 속초. 네. 꽃갈비살. tumtum보다 훨씬 부드러운데? 부드러워. 와. 와 진짜 맛있다. 참치로 치면 뱃살이거든. 잘 먹었습니다. 기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6시 반 청량리행 기차. 편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선비의 고장 영주 참 좋았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